흔살의 남성이 떨리는 손으로 검사 결과를 든 채 진료실에 앉아 있습니다. 익명을 위해 이름을 바꾼 영호 씨는 후회로 가득 찬 눈으로 의사를 바라봅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밤에 소변 보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액에서 피가 나올 때는 이미 3기 암이더라고요. 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좀 더 일찍 검사받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은 결코 드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년 수많은 한국 남성들이 이와 같은 현실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비극적인 사실은 무엇일까요? 이 사례들 대부분은 완전히 예방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호도할 만한 작은 기관이지만 50 이후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전립선에 대한 진실을 깊이 파헤쳐 볼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남성들의 90%가 전혀 들어본 적 없는 하버드 대학교의 충격적인 발견을 공개하겠습니다. 왜 호도할 만한 전립선이 50 이후 당신의 삶 전체를 좌우하는가? 호도를 떠올려 보세요. 전립선은 정확히 그만한 크기의 분비선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크기에 속지 마세요. 이 기관은 남성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능, 즉 생식 능력과 배뇨 능력을 제어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하며 요도를 반지처럼 감싸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치는 우연이 아닙니다. 전립선은 통과하는 모든 것을 제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사정할 때 전립선은 교통정리자처럼 방광을 닫아 정액이 역류하지 않도록 합니다. 소변을 볼 때는 그 반대로 작용하여 소변이 생식 경로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전립선은 정액의 30%를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액체가 아닙니다. 효소, 단백질, 아연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혼합물입니다. 마치 초정밀 화학 공장처럼 24시간 내내 작동하여 정자가 건강하고 활동적인지 확인합니다. 전립선은 5개의 다른 구역으로 나뉘며 이를 이해하는 것은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주변대 퍼리퍼렐 존은 전립선 전체의 70%를 차지하며 전립선암의 70에서 80%가 바로 이곳에서 발생합니다. 이행대 트랜지션 존은 5%만을 차지하지만 이곳에서 양성 전립선 비대증이 발생합니다. 이 위험 지도를 이해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지금 남성들의 삶을 파괴하는 침묵의 전립선 살인자 3가지. 당신의 전립선은 3가지 주요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각 위협은 다양한 방식으로 삶의 질을 파괴할 수 있으며 가장 무서운 점은 종종 경고 증상 없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전립선염입니다. 전립선의 염증을 말합니다. 이름은 의학적이지만 실제로 남성의 10에서 15%가 평생 한 번 이상 이 질환을 겪습니다. 소변을 볼 때 자결감을 느끼거나 소변줄기가 시작하기 어렵거나 사타구니나 허리에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소변이나 정액에 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장 답답한 점은 증상이 나타났다 사라지며 완치되었다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양성 전립선 비대증 BPH입니다. 여기서부터 숫자가 무서워집니다. 50세 이상의 남성 중 50%가 이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60세에는 60%, 80세에는 80% 이상입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정원 호스에 클램프를 조이듯이 요도를 압박합니다. 소변줄기가 약해지고 밤에 자주 소변을 보게 되며 소변 시작이 어렵고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남성들을 밤잠 못 들게 하는 3번째 위협은 전립선암입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4번째로 흔한 암이며 매년 약 130만 건의 새로운 사례가 발생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연간 약 28만 8천 건이 발생합니다. 특히 위험한 점은 무엇일까요? 초기 전립선암은 종종 전혀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변에 피가 나오거나 배뇨곤란 또는 뼈 통증을 알아차릴 때쯤이면 이미 암이 퍼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계속 나아가게 하는 희망의 빛이 있습니다. 암이 여전히 전립선에 국한되어 있을 때 조기에 발견되면 5년 생존율은 거의 100%에 달합니다. 만약 암이 전이되면 그 수치는 32%로 떨어집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는 종종 단 한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조기 발견입니다. 의사들이 숨기는 하버드의 충격적인 한 달에 21번 이상 발견, 이제 여러분을 놀라게 할 만한 사실을 공유하겠습니다. 2004년에 하버드 연구진은 의학계를 뒤흔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약 3만 명의 남성들을 8년 동안 추적 조사하여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 달에 21번 이상 사정하는 남성은 한 달에 4에서 7번 사정하는 남성에 비해 전립선암 위험이 33% 낮았습니다. 그들은 2016년에 비슷한 결과로 연구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 이론은 흥미롭고 생물학적으로도 합리적입니다. 규칙적인 사정은 전립선을 씻어내어 PSA, 죽은 세포, 그리고 잠재적으로 해로운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필터를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것에 비유해 보세요. 오래 기다릴수록 더 많은 노폐물이 쌓입니다. 이것은 많은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도전합니다. 많은 남성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성생활을 줄이는 것이 자연스럽거나 심지어 건강에 이롭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연구는 그 반대가 사실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신체의 다른 부위와 마찬가지로 전립선의 정체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더 많이 할수록 항상 더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과도한 사정은 특히 전립선이 이미 염증이 있는 경우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올바른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몸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전립선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7가지 경고 신호. 당신의 전립선은 심각하게 병들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거나 정상적인 노화 과정으로 치부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아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밤에 한 번 소변을 보러 깨는 것은,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 수분을 섭취했다면 정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2번, 3번 또는 4번씩 일어난다면 전립선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입니다. 시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약한 소변 줄기는 단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전립선이 요도를 압박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바로 해볼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소변을 볼 때 소변을 보고 싶은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실제로 소변 줄기가 시작될 때까지의 시간을 재보세요. 만약 몇 초 이상 꾸준히 걸리거나 시작하기 위해 힘을 주어야 한다면 전립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변이나 정액에 피가 보이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절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정 시 통증이나 소변 볼 때 자결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은 나이가 들어간다는 신호가 아니라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걱정시키는 것은 많은 남성들이 제가 화장실 불안지라고 부르는 것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장거리 여행을 피하고 모든 화장실 위치를 미리 확인하며 수분 섭취를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PSA 검사의 진실, 정상 수치도 당신을 죽일 수 있는 이유. PSA, 전립선 특이 항원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은 전립선에서 생성되는 단백질이며 혈액 내 PSA 수치를 측정하는 것은 당신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검사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을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PSA 검사는 완벽하지 않으며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60세 미만 남성의 경우 PSA 수치가 리터당 4나노그램 미만인 경우 일반적으로 정상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상이라고 해서 최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며 최적이라고 해서 정상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일부 전립선암 환자는 PSA 수치가 낮고 PSA 수치가 높은 다른 사람들은 완벽하게 건강한 전립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일 PSA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 추이입니다. 만약 PSA가 정상 범위 내에 있더라도 해마다 서서히 상승하고 있다면 그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기적인 검사가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는 당신의 기준선을 설정하고 변화를 추적합니다. 직장 수지 검사 DRE는 남성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지만 PSA 검사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의사는 전립선의 크기, 모양, 촉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전립선은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게 느껴집니다. 불규칙성, 단단한 부분 또는 비정상적인 확대는 이 검사를 통해 감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45세 이상이거나 전립선 문제 가족력이 있는 경우 40세 이상이라면 기준선 PSA 검사와 직장 수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네, 불편합니다. 네, 어색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약보다 더 효과적인 전립선 건강 슈퍼푸드 5가지 이제 오늘부터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실용적인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의 식단은 전립선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일부 음식은 이 중요한 분비선의 약과 같습니다. 토마토는 전립선 슈퍼푸드이지만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생토마토는 익힌 토마토만큼 많은 이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토마토의 리코펜은 가열하면 생체 이용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 당신이 먹는 토마토 파스타 소스, 피자 소스, 토마토 스프는 사실 약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루에 약 10mg의 리코펜이 필요하며 이는 중간 크기의 토마토 셋에서 넷 정도에 해당합니다. 호박씨는 또 다른 강력한 식품입니다. 전립선 건강에 매우 중요한 아연이 풍부합니다. 전립선은 신체의 다른 어떤 장기보다 많은 아연을 포함하고 있으며 아연 결핍은 전립선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호박씨 100g만으로 약 7mg의 아연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녹차는 특별히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녹차에 함유된 폴리페놀은 전립선에 특별히 유익한 항염증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2잔이 최대의 이점을 위한 적절한 양인 것으로 보입니다. 마늘 또한 강력한 전사입니다. 항균, 항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마늘 2쪽을 섭취하면 전립선 문제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이나 수술 후 환자는 생마늘을 소화하기 어려우므로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붉은 고기와 가공육은 전립선 문제 증가와 지속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고지방 유제품은 호르몬 균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는 전반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특히 전립선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 문제 80%를 예방하는 간단한 일상 습관 운동은 심장과 근육에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전립선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립선 건강에 있어서 모든 운동이 동등하게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특히 몇 시간 동안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이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은 전립선에 압력을 가하고 잠재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당한 운동, 특히 걷기와 수영은 골반 부위의 혈류를 개선하고 전립선 건강을 지원합니다. 주로 여성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케겔 운동은 사실 남성에게도 놀랍도록 유익합니다. 이 운동은 전립선과 방광을 지지하는 골반저근을 강화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변을 보던 중 멈출 때 사용하는 근육을 3초 동안 수축시키고 다시 3초 동안 이완합니다. 이것을 하루 3번씩 10번 반복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종종 간과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호르몬 균형을 방해하고 염증을 증가시키며 전립선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명상, 심호흡, 규칙적인 운동 또는 즐기는 취미를 추구하는 등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건강한 방법을 찾는 것은 전립선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2시간 이상 계속 앉아 있는 것은 골반 부위의 혈액 정체를 유발하여 전립선 염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매 시간 적어도 5분 동안 일어나서 걸어 다니세요. 모든 남성이 알아야 할 위험 신호 전립선 문제에 대한 의료 처치에 대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빠를수록 항상 좋습니다. 통증이 있거나 거의 소변을 볼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밤에 여러 번 일어나는 것이 단지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의 일부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며칠 이상 지속되는 배뇨 증상이 있다면 의사를 만나세요. 소변이나 전객에 피가 보인다면 즉시 의사를 만나세요. 발기가 어렵거나 유지하기 어렵다면 전립선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립선 문제는 특히 조기에 발견될 경우 치료가 가능합니다. 전립선염은 일반적으로 항생제나 한겸증제에 잘 반응합니다. 양성 전립선 비대증은 약물부터 최소 침습 시술까지 수많은 치료 옵션이 있습니다. 심지어 전립선암도 조기에 발견되면 치료율이 매우 높습니다. 당신의 전립선 건강 청사진, 오늘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앞으로 전립선 건강은 대체로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내리는 선택들, 즉 무엇을 먹고 얼마나 운동하며 정기 검진을 받는지 여부가 60대, 70대, 그 이후의 삶의 질을 결정할 것입니다. 사정 빈도에 대한 하버드 연구를 기억하시나요? 그것은 단순히 성 건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전립선 유지 관리에도 관한 것입니다. 파트너와 함께든 자위 행위를 통해서든 규칙적인 성생활은 전립선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돕습니다. 나이나 사회적 기대가 이 건강 측면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설득하게 두지 마세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되 현명하게 하세요. 낮 동안에는 물을 충분히 마시고 밤에는 야간 배뇨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분 섭취를 줄이세요. 이 간단한 조절만으로도 수면의 질과 전반적인 건강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저녁에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야간 배뇨를 유발하여 수면과 전립선에 영향을 줍니다. 이것은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입니다. 지금 행동하세요. 당신의 30일 전립선 보호 계획, 다시 영호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수술과 치료 후 그는 예방이 항상 치료보다 낫다는 값비싼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제 매일 호박씨를 먹고 녹차를 마시며 가장 중요하게는 정기적인 검진을 받습니다. 당신의 전립선은 작지만 그것이 당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좋은 소식은 전립선 건강에 대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영양 섭취,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노년기까지 전립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창피함이나 두려움 때문에 이 중요한 건강 측면을 돌보지 않게 하지 마세요. 당신의 미래의 모습은 오늘 당신이 취하는 조치에 대해 감사할 것입니다.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질병을 피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존엄성, 관계, 그리고 삶의 질을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방광 아래에 있는 호두알 만한 분비선은 작을 수 있지만 그것을 돌보는 것은 당신의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중 하나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전립선에 관해서는 시간이 당신의 가장 큰 동맹이 될 수도 있고 최악의 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재미있는 영상을 위해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